네, 김수창 전 지검장 사건 CCTV가 추가로 확보됐고 아직 김수창 전 지검장인지 최종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음란 행위를 다른 곳에서도 하는 영상이 생생하게 잡혀 있다고 합니다. 검사, 부장검사 출신입니다. 김경진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CCTV 영상 보셨죠? 네, 다른 곳에서 네. 그것은 이제 음란 행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 영상으로 봤을 때는 사람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100%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예. 대체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흘러나오는 영상이라든지 증거라든지 또 곧바로 사표가 수리된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경찰이 얘기하는 바가 진실에 가까울 확률이 매우 높다. 네. 지금 그 정도 판단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김수창 지검장이 어떤 이유든지 간에 거짓말을 하고 있고 예. 이제 본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네. 단정할 수는 없으나 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다. 예. 공연 음란죄라고 하니까요. 이게 네. 무슨 뭐 공연 때 뭐 한 건가 이렇게 네. 오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좀 네.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떤 그러니까 건지. 이제 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가능성이 있는 어떤 공간이나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했다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가령 우리 그 여자 고등학교 앞에 가면 흔히 이제 바바리맨 아저씨들 이제 이렇게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그런 경우라든지 또 유럽의 축구장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옷 다 벗고 이렇게 뛰어가는 스트리킹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되고 또 가끔 이제 어떤 정신적인 이상이라든지 뭐 조금 이상이 생겨서 뭐 이렇게 대로변에서 뭔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데 어떤 이제 노상 방뇨를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아니면 심지어는 또 요새 젊은 커플들 같은 경우는 뭐 대로변에서 그냥 성행위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데를 보면 예. 예,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현재의 법 기준으로 본다면 공연 음란에 해당하는 거죠. 처벌을 어떻게 처벌받게 돼 있나요? 처벌은 지금 이제 법의 공연 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실제 징역에 처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네. 어쨌든 적게는 뭐 벌금 한 100만 원에서 많으면 벌금 한 500만 원 사이고 네. 이제 대체로 이제 그 정도 벌금 나오는 선에서 끝나고 네. 만약에 이제 정식으로 기소가 된다면 법원에서 벌금 플러스 이제 어떤 성행위 이제 성교육 이제 어떤 교육을 받으라 예. 이런 교육 명령이 한 20시간에서 80시간 내외의 범위에서 이제 교육 명령이 부과됩니다. 예. 그래서 실제 형벌 자체는 그렇게 무겁게 처벌되는 내용은 아닌데 네. 다만 이제 요게 어떻게 보면 조금 사회적으로 좀 불쾌감을 일으키고 특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신분 자체가 이제 조금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신분 아니겠습니까? 예. 차관급 공직자가 이제 어떤 그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점 때문에 좀 집중적으로 부각되는 측면이 있는데 네. 형벌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CCTV 영상이요. 그 네. 자체는 무슨 위법한 건 아니죠. 그냥 그 걸어간 건데 상가에서 네. 뭐 여학생을 쫓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뭐 꼭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냥 더 걸어간 네, 것으로 네, 볼 수도 네. 있는데 네. 어쨌건 그것이 지금 문제되는 이유는 거짓말을 했다는 하나의 그 방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김수창 검사장이 초기에 보면 그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이제 경찰 순찰차가 와서 잡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초창기에 실은 내가 아니고 내 옆자리에 이제 거기 의자에 앉기 직전에 누구 다른 사람이 비슷한 옷차림을 한 다른 사람이 앉아 있다가 자리를 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CCTV를 확인해 보니까 다른 사람은 전혀 지나가는 흔적은 없거든요. 예. 오로지 지금 그 시간대는 김수창 검사장만 지나가는 흔적이 있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멀리 바닷가까지 한 6, 7km, 7, 8km 정도 아주 길게 이렇게 산책을 하고 와서 그 의자에 앉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상 확인을 해보니까 1시간 한 반 전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이제 체포되기. 네, 근데 네. 1시간 반 전 시간대인데 바닷가 멀리 이렇게 7, 8km 관사에서 떨어진 그 지점에 산책을 간 게 아니고 네. 실은 그 현장에서 그 한 100m 남짓 떨어진 건물을 지나간 예. 이제 앞에 여성이 지나가고 이제 물론 이제 김수창 검사장이 지나고 여성을 따라갔는지 안 따라갔는지 그 의도성은 이제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네. 그래서 본인이 멀리 바닷가까지 산책을 갔다 왔다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지금 거짓말로 지금 보여지는 추정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경찰서 가서 이제 처음에 자기 이름을 안 밝히고 입감되기 직전에 이제 동생 이름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경찰이 지문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안 맞는다 신분이 그래서 이제 비로소 자기 본인 이름을 밝혔다고 하는데 어쨌든 조사 받고 초기 대응부터 이제 계속해서 조금씩 이제 거짓말들을 한 정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 역시 어떻게 보면 김수창 검사장이 이제 범행을 했을 가능성을 조금 높게 볼 수 있는 어떤 간접 증거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조금 전 그 김서유 기자의 보도를 보면은 지금 경찰 수사 결과에서는 그 전 한 2시간 사이에 두 군데서 더 음란행위 하는 것이 그 같은 남성이 찍혔다는 것이니까요. 그건 아마 내일쯤 최종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아십니까? 어떤 사람인지 김수창 전 지검장? 글쎄 이제 저는 이제 연수원 21기고 김수창 검사장은 연수원 19기고 제 2년 선배인데요. 가까운 기수가 가깝군요. 예, 가깝습니다. 근데 한 번도 같이 근무는 안 했었고 전에 이제 대검찰청 감찰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감찰과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 검찰 공무원들의 어떤 비리 문제에 대해서 이제 수사라든지 감찰 징계 조사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검사들 내부에서도 굉장히 비교적 단정하고 엄정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만 이 감찰과장에 보임을 시키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분이 전에 그 김광준 부장검사 그 저기 제유로부터 지금 한 10억대 뇌물을 이렇게 받았다는 거기도 그 사건도 특임검사로 임명이 돼서 결국은 그 김광준 부장검사 구속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부에서는 비교적 좀 신망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고 저도 이제 저 검찰에 있을 때만 해도 부장급 이상이 한 400~50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500명이 안 되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독특하다든지 뭔가 이렇게 조금 행실이 방정치 못하든지 그렇다면 이제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은 김수창 검사장에 대해서는 저분이 뭔가 문제가 있다, 뭔가 좀 사고가 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들어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본인이 이렇게 착오인 것 같다, 정말 억울하게 날벼락 누명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그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보면 볼수록 지금 그게 아닌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도 과거에 검찰 출입하면서 취재를 했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사실 그 검사들이 뭐 룸살롱도 많이 가고 거기서 뭐 그 여성 접대부들의 접대도 받으면 술도 마시고 그런 문화들 그리고 또 지방 근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애들 교육 때문에 또 데리고 가지 못하고 혼자 근무를 하는 경우가 지방에서 많고 그런 것들도 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검사들의 이런 그 성과 관련된 일탈들이 많단 말입니다. 좀 어떤 원인을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검찰도 기수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방금 허준석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한 4, 5년 후배 정도까지만 해도 저녁에 이제 간혹가다 뭐 유흥주점을 간다든지 술자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사실은 이제 검찰도 내부 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줄었고 그러면서 이제 안에 문화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초임 검사 때만 해도 사실은 저녁에 이제 이렇게 검사장급이라든지 뭐 차장검사급 중에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평검사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그분 술자리 모셔야 된다. 이제 일종의 당번조 비슷하게 이제 상급자를 위한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새는 사실 이제 그런 문화가 거의 없다 그래요. 술도 먹어도 이제 와인 조금 먹고 이제 옛날처럼 폭탄주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저 김수창 검사장 저분 같은 경우는 아마 내부적으로도 술 그렇게 좋아하시지는 않는다. 그래서 아마 어떤 그런 유흥주점 문화라든지 술자리 문화하고 딱히 가까운 건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아마 개인적으로 뭔가 조금 어떤 성적인 문제에서 심리적인 좀 왜곡 무슨 질병이랄까 뭐 이런 것이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근데 이제 그런 점들이 사실은 내부에서 이제 승진 인사를 할 때 걸러져야 되는데 이게 아마 검찰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도 그렇겠죠. 간부급들 인사에 대해서 무슨 성적, 심리적 뭐가 어떤 것 이상이 왜곡 현상이 있다는 것을 검사하는 기관은 없어서 이게 참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저것도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뭐 이런 문제를 많이 연구하는 정신과 전문의에게 한번 견해를 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 박사를 저희가 연결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보시기에는 아직 뭐 이 사람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심리라고 CCTV 안에 있는 그 남성 어떤 심리라고 보셨습니까? 일단은
저는 노출증에 해당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네네. 노출증은 이제 낯선 사람한테 이제 성기를 노출시키는 걸 의미하고요. 네. 때로는 이제 성기를 노출시키면서 또는 노출시켰다는 상상을 하면서 그 음란행위를 갖다 하기도 합니다. 예,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갑자기 그런 충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네. 그 충동을 억지로 억제할 때도 있지만 가서 그런 음란 행위를 갖다 노출된 장소에서 하지 않으면은 예. 본인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충동을 실천에 옮기게 되면서 해방감을 갖다 일시적으로 느끼게 되는데요. 네. 그 다음에는 또 계속 그런 어떤 또 충동에 또 시달리게 되고요. 그런 예. 경우를 이제 노출증이라고 합니다. 예. 그 노출증이라는 것이요. 어떻습니까? 뭐 선천적인 어떤 장애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요인들이 생기면 그런 것이 촉발되는 겁니까? 네. 일단은 어떤 성적으로 우리가 보통 굉장히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 일이 있을 때요. 네. 뭐 술을 많이 마셔서 해결하는 분들도 있고 음악을 듣는 분들도 있지만 예. 그 스트레스 받거나 어떤 권태로운 상황에 있어서 성적인 부분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조금은 강한 예. 태어나는 부분이 있게 되고요. 예. 그런데 이제 성적인 부분도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성관계도 있고 또 이러한 관계도 있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부분은 성장 과정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 그럽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성장 과정 중에서 아버지가 굉장히 뭐 엄하고 예. 어머니와 분리가 잘 안 되어 있는데 네네. 그 어머니가 뭐 아주 아이가 좀 이렇게 그 초등학교 좀 컸을 때까지만 해도 계속 뭐 씻기게 되고요. 예. 그러면서 성적으로 중고등학교 때 이제 사춘기 때 성적으로 본인이 좀 인식하게 되는데 네. 그 과정 중에서 억압이 있고 이제 그런 부분도 영향을 많이 주고요. 예. 그래가지고 보통은 18세 이전에 대부분 발병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40세 이후에 발견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네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나이가 들고 뭐 지위도 있고 직장도 있게 되면서 대부분 상황이 잘 풀릴 때는 또 생각 안 나고 또 억제하면서 지내고요. 네. 그런데 상황이 잘 안 풀리게 되거나 급격한 스트레스 같은 거를 환경적 요인이 있게 되면은 네. 이제 또 재발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명기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는 뭐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에도 물론 클린턴 과거에 네. 류인스키 스캔들도 있고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유독 그 사회 지도층들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전체가 좀 이런 성 스캔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뭐 최근에 생각나는 것만 해도 윤창중 사건이 있었고요. 그 전에 신정아 네. 씨 변양길 스캔들 씨. 예. 있었고 뭐 별장 성접대 사건 네. 뭐 많거든요.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자, 이게 왜 이러는 걸까? 특히 한국 사회에서 혹시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도층의 한 분이시니까. 글쎄, 근데 이제 정확히는 네. 아마 이게 한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예. 그때만 해도 경제적 권력, 그러니까 결국은 돈과 또 어떤 현실의 권력 이 두 가지를 남성들이 다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속된 말로 힘 있거나 돈 있는 사람들은 저녁에 아마 여성을 그렇게 고위층들도 그냥 성을 이렇게 매수하는 성매매가 그냥 자연스럽게 벌어지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또 이제 보도 매체 숫자가 적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크게 밖으로 이제 어떤 알려지는 이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예, 예. 최근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성매매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문제 금기시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또 보도 매체가 이제 많이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있었던 일들은 과거나 지금 큰 테두리에서 어떤 성과 관련된 범죄가 과거나 지금은 큰 테두리에서 비슷한데 네. 아마 지금은 걸리거나 문제가 되면 곧바로 좀 이렇게 보도가 확 되면서 네. 그렇게 좀 느껴지는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이제 성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예. 전체적으로 남성들이 그 엄격해지는 기준이나 경향을 잘 아직은 우리 사회 전체가 수용하지 못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검찰 같은 경우도 보면 그 특히 이제 여성 시보라든지 이렇게 왔을 때 또 기자들하고 회식할 때 보면 이렇게 뭐 젖가슴을 만진다든지 뭔가 이렇게 조금 술김에 사고 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검찰 내부에서 그렇게 강한 징계가 어떤 부여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떤 어느 순간에 사실은 독한 약을 써서 확 하고 한 번에 잘라져야 되는데 네. 그런 현재 문제 있는 상태에서 그냥 꾸준히 흘러오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전반적인 이 그 성적으로 뭐랄까 이렇게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성매매도 만연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자성하는 그런 좀 계기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김경진 변호사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